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나 혼자 생각해봐야 어니의 연주에 박수를 치는 청중들처럼 현실과 이상은 일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순수함을 추구한다는 건 네, 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핵심 노트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호밀밭의 파수꾼인데 이 책 쉽고 내용도 짧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순수한 학생의 방황 스토리인데 데미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착함과 무능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연구에선 남을 함부로 대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착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순수함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성 1도 없는 홀든의 트롤 이야기, 호밀밭의 파수꾼 출발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홀든 콜필드, 학생이고요. 키가 겁나게 큽니다. 일단 성격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식적인 걸 극혐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야 조만간 밥 한 끼 하자 이런 인사치레를 했다고 치면 홀든은 혼자서 너 어차피 안 먹을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어쨌든 홀든이 다니는 학교는 펜시 고등학교라는 명문이에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즉 홀든의 집이 부자라는 뜻이겠죠. 일단 아빠가 변호사, 형은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고 본가는 뉴욕에 있어요. 자, 그러면 홀든은 어떠냐? 이 집안의 유일한 트롤입니다. 공부 못해, 잘하는 거 별로 없어, 펜싱 도구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가 탈탈 털리기나 해, 뭐 이런 식인데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 펜시라는 학교는 홀든이 싫어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강남 8학군 같은 깍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학연, 지연 이런 거 엄청 중요하고 교장은 학부모한테 굽신거리고 이런 느낌인데 홀든은 이 학교를 절대 명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홀든은 퇴학 조치를 맞는데요. 왜냐면 영어 한 과목 빼고 모든 과목을 F를 받아요. 홀든은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3번 퇴학을 맞고 넘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이 4번째 퇴학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에게 들키면 거의 죽을 목숨인데 홀든이 조금 감성충이라서 부모님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혼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일단 홀든은 첫 번째로 피아노 연주가 있는 클럽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니라는 연주자를 봐요. 어니는 굉장한 실력의 피아니스트이지만 동시에 속물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상대하고 연주 스타일도 기교를 많이 부리는 연주를 해요. 진정성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홀든은 어니의 연주가 급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아주 그냥 기립박수를 보내요. 홀든은 이때 와, 사람들 진짜 우매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연주는 끝났고 과거에 형이랑 친했던 누나를 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요. 뭐 자연스레 형의 안부를 묻는데 홀든은 형이 할리우드에서 일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누나가 호의적으로 변해요. 홀든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형이 할리우드 가서 더 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엔 소설가였는데 작품에 대한 진정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전의 작품들이 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홀든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바보 같은 거예요. 결국 홀든은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어휴, 저 돈과 명예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아. 그러다가 옛 여자친구인 셀리를 연락해서 만나는데 둘은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홀든이 이런 제안을 해요. 셀리야, 우리 그냥 멀리 떠나버릴래? 내 계획은 뭐냐면 친구한테 차를 빌려 그리고 오두막집 같은 데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직장을 구해서 살면 되게 낭만적이지 않니? 셀리가 좀 벙찐 표정을 하다가 최대한 좋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홀든은 이때 매우 큰 실망을 해요. 결국 셀리마저 속물이라고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진 홀든. 홀든은 마지막으로 친동생 피비를 찾아가는데 피비랑 홀든은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피비가 좀 똑똑해요. 그래서 홀든의 차림새를 보고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때 둘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요. 이때 피비는 홀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빠는 좋아하는 게 뭐야? 홀든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쯤 피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봐, 오빠 인생엔 싫어하는 것만 있지 좋아하는 게 없어. 좋아하는 거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홀든은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 큰 절벽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어. 아이들은 순수하고 철이 없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면 거기에 유일한 어른인 내가 걔네가 안 떨어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좀 이런 거야. 홀든은 피비가 이해할 수 없을 애매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홀든은 멀리 떠나려고 하는데 피비가 이 계획을 방해해요. 그 다음
둘은 회전 목마를 타러 갑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홀든은 약간의 행복감을 느껴요. 정신병원에 앉아있는 홀든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스토리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홀든의 이야기였습니다. 홀든은 우울증 비슷한 걸 겪고 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 없는 전개가 많다는 건데 이게 목적 없는 서술 같은 느낌이라 처음엔 좀 짜증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다. 이건 맛있다. 앞에서 철수가 걸어온다. 나는 오늘 숙제를 안 했다. 조금 우울하다. 이런 식인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딱 등장하는 순간 아, 그냥 홀든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한 거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특히 피비와의 대화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금 피비의 질문에 좋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은 안 된다. 갑자기 성금을 모으던 수녀 그리고 제임스 캐슬이 떠올랐다. 제임스 캐슬은 과거에 구타를 당했던 적이 있고 체형은 마른 체형이다. 아 근데 방금 피비가 뭐 물어봤었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내 앞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걸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호밀밭의 파수꾼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순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현대사회에선 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게 현명한 걸로 비춰지죠. 그러다 보니 순수함, 정의 이런 걸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수함이란 좋은 거예요. 예술, 문화, 철학, 여러 가지 명작들 이런 거는 금전적인 이유보다 순수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불의의 일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순수함이란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믿으면 홀든 같은 배반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나 혼자 생각해봐야 어니의 연주에 박수를 치는 청중들처럼 현실과 이상은 일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순수함을 추구한다는 건 멋지긴 하지만 꽤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순수함과 현실을 고루 갖춰야 한다는 뻔한 결론이네요. 이 책이 1951년 미국에서 탄생했는데 이때 당시 미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억압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산층이 탄탄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 하고 주말엔 교회를 가야 되고 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어요. 자, 이때쯤 호밀밭의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다들 깍쟁이 마냥 굴고 있을 때 성적인 얘기,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은 책인데 원래는 금서였습니다. 국민들한테 읽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존 레논을 살해한 살인자가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이 자신의 자아와 거의 일치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케네디를 죽인 살인자도 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논란이 많지만 누적 판매량 7천만 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히피 세대로 넘어가는 그쯤에 먼저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점으로 봤을 때 꽤나 가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건 이 책의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행방이에요. 이 사람이 홀든과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냥 잠수를 탑니다. 인터뷰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심지어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에 유일하게 표지 디자인이 없는 게 이 책인데 이게 작가가 직접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음기가 껴있는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가장 많이 겪는 집단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턴 제 뇌피셜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의 순수한 마음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득과 실을 많이 따지는 이 시대에 내 순수함이 먹히지 않는 경험을 하는 여성들은 마치 홀든과 같은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많은 게시물들은 스스로의 장벽을 더 높이게 만들기도 하죠. 따뜻한 걸 원형이라고 치고 각박한 걸 네모라고 치면 원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억지로 자꾸 네모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냥 어리숙하다고 할 것이 아닌 이쁜 마음을 갖고 있다
정도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해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 호밀밭의 파수꾼, 그 속에 아이들처럼 살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